인스타그램을 열면 완벽하게 정리된 집들이 보입니다. 빈티지 소품으로 가득한 선반, 아기자기한 장식품들, 예쁜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쁜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피곤하다고 말할까요?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 소위 말해 예쁜 쓰레기. 내가 좋아서 하나씩 사서 꾸민 공간은 매체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멋지진 않아도 나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집에 오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뭔가 숨이 막히는 걸까요? 우리 집 물건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의문을 풀어볼게요. 물건과 우리 마음 사이에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 말이죠. 물건 하나하나에는 사연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준 컵, 첫 월급 받고 산 옷, 여행 기념 인형처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물질적 자기 확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건이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우리 자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2024년 뇌과학 연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소유물을 볼 때 뇌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즉, 물건을 보는 순간 뇌는 이건 나야 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게 마치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입니다.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읽지도 않을 책을 계속 사요. 나는 취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쓰지도 않을 소품을 모으죠. 2024년 소비자 심리조사를 보면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정체성 표현을 구매 이유로 꼽았대요. 특히 소셜미디어는 이 욕구를 더 부추기는데 남들의 집을 보면 나도 저렇게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아 표현을 위해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정체성이 더 불안정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외부로 드러낼수록 내부는 더 텅 비어가는 역설인 거죠. 그럼 이렇게 모은 물건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30분씩 고민하는 사람들. 2024년 미국 예일대학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시각적 혼잡함이 뇌의 정보 흐름을 직접 방해한다고 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실험에서는 어질러진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한 그룹이 속도는 32% 느렸고 오류율은 27% 높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참가자들 중 92%가 환경의 영향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건이 많으니까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정리용품을 사면 그게 또 물건이 되어서 공간을 차지하죠. 일본 연구에 따르면 정리용품 구매자의 80%가 6개월 내에 다시 어질러진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가족 연구에서는 물건이 많은 집의 거주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년 연구에서는 물건이 많은 집에 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30% 더 높게 나타났어요. 집이 휴식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 공간이 된 거죠. 2024년 한국 정신건강조사 결과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자가 46.3%, 우울감 경험자가 40.2%에 달했어요. 이 중 상당수가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환경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건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건을 버리려고 하면 불안이 밀려오시나요? 행동경제학 연구를 보면 인간은 얻는 즐거움보다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해요.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버리는 결정이 힘든 겁니다. 또 이게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체성의 불안도 있어요. 독일 대학 연구를 보면 실제 역량과 관련 물품 보유량이 반대 관계를 보였는데 운동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장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하버드 의대 2024년 연구에서는 물건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억 능력이 평균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니멀리스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다른 건 물건 개수가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2024년 미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물건을 50% 줄인 사람들에게서 일관된 변화가 관찰됐어요. 불안이 73% 감소했고 집중력은 68% 향상됐으며 수면의 질은 61% 개선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줄였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진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미니멀리스트들은 애착 대상을 바꾼 겁니다. 물건에서 경험으로, 소유에서 행동으로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사진작가는 카메라 장비를 400만 원어치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진 찍는 건 1년에 3번 정도였대요. 자신이 사진작가가 아니라 사진작가처럼 보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를 팔고 그 돈으로 사진 수업을 들었죠. 6개월 후 그는 카메라 1대와 렌즈 2개만 가지고 주말마다 찍으러 다닌대요. 이제 진짜 사진 찍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장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물건이 우리를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요. 심리학 연구를 보면 진정한 동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고 해요. 이게 있어서 해야 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로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 깔끔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는데요. 뇌의 휴식 모드 영역이 정상화됐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영역인데 창의성과 자기 성찰을 담당하거든요. 과도한 시각 자극이 이걸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물건을 줄이니까 뇌가 드디어 쉴 수 있게 된 거죠. 일본 대학의 6개월 장기 연구에서는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미니멀리즘을 실천한 그룹은 의사결정 속도가 29% 빨라졌고 스트레스 지수는 41% 감소했으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34% 증가했다고 해요. 그럼 비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건 정신 공간의 회복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늘어나면 정신적 여유도 생겨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뒤에서 돌아가는 작업들이 줄어들면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건 관리에 쓰이던 정신 에너지가 해방되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에요. 물건 없이도 나는 완전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요. 한 직장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건을 버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붙잡고 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이었다는 걸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로워지고요. 영국 대학 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소유물을 줄인 사람들의 자존감 지수가 38% 상승했다고 해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자신감은 오히려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행복의 원천이 이동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내부로요. 소유에서 존재로요. 뇌의 보상회로 자체가 변한다고 해요.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비울 때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딱 적당한 상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미니멀리즘은 결핍이 아니라 바로 이 적정성에 관한 거거든요. 2025년 한국 소비 트렌드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돼요.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계획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경기가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가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무조건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만 가지려는 움직임이에요. 패션과 인테리어 분야에서도 미니멀리즘이 2024년부터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서랍 하나, 선반 한 칸부터 시작하면 돼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뇌는 작은 성공을 기억하고 그걸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서랍 하나를 깨끗하게 정리하면 뇌가 이거 좋은데 라고 반응해요. 그럼 다음 서랍도 하고 싶어지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나씩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물건을 볼 때마다 3가지를 물어보세요. 하나, 이게 지금의 나를 반영하나? 과거에 좋아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당신에게 의미가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5년 전 산 옷이 아직도 당신을 표현하나요? 3년 전 모은 피규어가 지금도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둘, 이게 나한테 진짜 기쁨을 주나?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요. 버리면 아까워서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서 행복해가 기쁨이에요. 그것만 남기면 돼요. 셋, 이게 나를 증명하는 건가? 표현하는 건가? 증명은 불안에서 나와요. 이게 없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두려움. 표현은 확신에서 나와요.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고 이건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차이를 느끼시나요? 하나씩 손에 들고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필요한 건 적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해방감이 들거든요.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원인 원아웃 규칙입니다. 새 물건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 물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행동과학자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새 옷을 사면 기존 옷 하나를 버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구매 결정 자체가 신중해져요. 이걸 사면 어떤 걸 버려야 하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충동 구매가 줄어들어요. 디지털 전환도 도움이 돼요.
꼭 물리적으로 가질 필요 없는 건 사진으로 남기고 실물은 보내세요.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책도 전자책으로, 문서도 온라인 저장소로, 정보는 남기되 공간은 비우는 거예요. 90일 규칙이란 것도 있어요. 지난 90일간 사용하지 않은 건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87%래요. 계절용품이나 비상용품 빼고는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거. 누가 하루 만에 집 전체를 정리했다는 이야기 듣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속도가 있고 당신에겐 당신의 속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서랍 하나씩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천천히 해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과정에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슬픔, 죄책감, 불안, 다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 감정을 느껴도 돼요.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걸 버리니까 슬프네. 이 물건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구나? 그리고 고마워하고 보내세요. 그 물건이 당신에게 준 것들에 감사하고 이제 역할을 다 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비움은 상실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빼앗겼던 정신 공간의 회복, 주의력의 회복, 그리고 삶의 주도권 회복이에요. 당신이 물건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당신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관계를 바꿀 시간이에요. 어느 철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주변의 물건들, 그것들이 당신에게 자유를 주나요? 아니면 당신을 얽매나요? 그것들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있진 않나요? 이사 가고 싶은데 물건이 많아서 망설이진 않나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포기하진 않나요? 영국 경제학자가 1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조사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소유물의 수와 행복은 반비례의 관계였다고요.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물건이 늘어날수록 행복은 줄어들었대요.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물건이 당신을 완성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행동이,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관계가 당신을 만들어요. 책이 많다고 독서가가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야 독서가가 되는 거예요. 장비가 많다고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놓아주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 용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용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해질 용기,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놓아줄 수 있을 때 오거든요. 상상해보세요. 햇빛 드는 깨끗한 창가, 책 몇 권, 작은 화분 하나, 그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당신.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서랍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의 나를 반영하나? 이게 나한테 진짜 기쁨을 주나? 솔직하게 대답하고 단 하나라도 놓아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첫걸음만 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거예요. 비우는 용기는 채워진 삶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걸, 물건 없이도 완전하다는 걸, 진짜 풍요는 가짐이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는 걸요.